경희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나라 선생님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나라입니다. 네, 제가 이름이 좀 다 거창한 두 사람이 발표와 토론을 맡게 되어서 사회자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여기 논평문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진실 선생님은 본 발표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이후 영화 매체의 존재 조건을 재검토하되 시네마와 포스트 시네마의 관계를 단순한 단절이나 해체의 관계로 규정하는 통상적인 관점과 서사를 탈피하고자 합니다. 대신 본 발표는 재기성 개념과 함께 포스트 시네마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네, 선생님은 신경생리학, 정신분석, 사이버네틱스, 기술철학 등 다양한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면서 매우 풍부하게 재기성 개념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재기성은 자기 반영이나 단순한 회귀로 동일화되는 대신 반복과 우연성, 자동성과 자율성, 기억과 비망각이 반증법적으로 교차하는 동적인 구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기성 개념을 중심에 두고 크라우스의 재기구조로서의 매체와 카세티에 재배치된 디스포지티프를 교차 독해하면서 포스트 시네마 속 영화적인 것의 지속과 변형을 설명하는 보다 정교한 개념적 틀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포스트 시네마를 종말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기완의 운동으로 재정의하도록 합니다. 재기성 개념에 대한 세공과 포스트 시네마에 대한 적용이라는 그러니까 이 발표문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는 먼저 재기성 개념에 대한 세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공된 재기성 개념을 포스트 시네마라는 현상 혹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 발표문의 두 가지의 흥미로운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의 질문과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당연히 발표문의 두 가지의 논점 중에 하나인 재기성 개념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글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셔서 뒤에 선생님이 이미 잘 대답을 하고 계세요. 원래 그래서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크라우스의 매체 대창한 이론과 그 영화학자인 카세티 디스포지티프 이론에서 포착한 재기성 개념의 범위와 층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절린 크라우스 이론의 재기성이 매체 내부에서 규칙이 생산되고 변형되는 구조에 가깝게 파악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본다면 카세티 이론에서 재기성은 영화적 경험의 외적 구조와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세티 이론에서 재기성은 카세티는 계속해서 리로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재배치 혹은 경험, 디스포지티프, 아셈블라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포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 4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세티가 재기성과 자동성을 연결시킨 바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카세티 이론에서 재기성은 그렇게 두드러진 개념은 아니고 간접적으로만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라우스와 카세티 이론을 재기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적 층위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이 두 이론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일까? 그리고 포스트 시네마라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유한 개념일까? 라는 의문이 살짝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두 사람 모두에게 재기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기성으로 다양화시키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매체적인 재기성, 크라우스 같은 경우에 혹은 카스티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재기성 같은 용어들로 구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평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 크라우스에게 두 번째 질문에도 연결되는 두 번째 질문에도 연결이 되는 바인데 이 논문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할 만한 무의식과 기억과 망각과 비망각이라는 연결과 같은 중요한 그 크라우스의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서 발표자가 도입한 개념이 카세티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단초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별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다루어진다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재기성 개념이 무의식 개념과 연결하면서 흥미롭게 확장한 본 발표문에 독창적인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본 발표문은 재기성을 무의식의 반복적인 기환, 기억과 망각, 비망각의 구조와 연결하면서 이를 모더니즘 매체 특정성을 이면에 전제한 이율 배반적인 기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기성과 무의식의 연결에 대한 이론적 매개, 곧 프로이트, 락강, 사이버네틱스, 유포의 재기 개념이 각각 어떻게 재기성과 무의식을 연결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크라우스가 본인의 텍스트 속에서 이러한 연결을 어떻게 정식화하고 있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인데요. 이거는 좀 더 크라우스에 대한 질문인데, 오토마티즘과 자율성 그리고 주체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발표문은 카벨이 오토마티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석 철학자이기도 하고 영화학에 대해서도 중요한 저작을 쓴 스탠리 카벨과 크라우스의 관계에 밑줄을 치면서 카벨이 오토마티즘 개념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오토마티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동성과 자율성의 긴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 발표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체의 재기구조, 그러니까 무의식의 계기들, 우발성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우발성을 발명하는 것으로서의 재기구조, 우발성을 발명하는 것으로서의 반복이라고 한 것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자동성이 영화 장치의 기계적 자동성과 주체 행위의 자율성이 상호적으로 교차하는 운동이라고 할 때 이 전제되고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창작 주체인지 관람자로서의 지각 주체인지 아니면 무의식적 주체인지 어떤 주체인지 조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마티즘과 자율성의 관계는 어떤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것인지 또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주체를 가로지르는 주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청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네 번째 질문이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발표문은 영화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매체라는 전제에 의해서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본질론적 불안으로 지칭하는 것은 영화, 대상세계, 관객이 맺고 있는 관계, 혹은 영화 형식 자체의 불안정성, 혹은 디스포지티브의 이동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데 뒤에 뒷부분에 좀 더 추가되어 이 논의도 보충해 주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자동성과 주체의 자율성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브리디오 같은 사람이 영화는 중간 예술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에 의존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순수 예술이 될 수 없고 중간 예술, 순수 예술의 규칙을 모방하는 중간 예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처럼 영화는 존재론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매우 모든 예술 매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준화와 규범을 구축해온 매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화의 내적인 형식, 플트 구성, 내러티브 구조, 장르 체계, 혹은 산업 제작 방식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해온 매체이기도 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트 시네마의 등장은 영화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화된 체계에 대한 균열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